이제는 숨길 게 없어. 호텔 연회장 문 앞에서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 만에 전 남편과 마주하는 이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제 이름은 김미영, 42살. 두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웃음소리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한 풍선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고 붉은 카펫 위로 하객들이 분주히 오갔죠. 오늘은 제 전 남편 박정수가 새 아내와 낳은 아기의 돌잔치였습니다. 엄마, 정말 들어가는 거야? 큰아들 민수가 제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둘째 민호는 새 구두가 어색한지 자꾸 발끝만 내려다보더군요. 응, 우리도 축하해 주러 간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축하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가방 속에는 병원 진료 기록과 친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담긴 서류들이죠. 손이 자꾸 떨려서 가방 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정수가 새 아내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턱시도를 입고 아기를 안은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완벽한 가정을 이룬 성공한 남자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함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요. 아빠가 정말 저 안에 있어?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아빠가 누군지도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거든요. 그저 아빠는 멀리 있다고만 했었죠. 그래, 곧 만나게 될 거야. 제 목소리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연회장 로비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 사이로 아이들과 제가 걸어가자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려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 누구지? 아이들이 왜 저렇게 닮았지?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10년 전 이 남자 때문에 무릎을 꿇고 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쫓아내더니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니 둥근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아기용 돌상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있더군요. 자, 이제 우리 아기가 돌잡이를 할 시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수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새 아내도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죠. 엄마, 모든 사람이 우리를 봐. 민수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야. 저는 아이들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고 연회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더니 무대 위의 사회자도 잠깐 말을 멈췄어요. 어머, 저 아이들. 너무 닮았는데? 혹시 저 여자가...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정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박씨 할머니도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10년 전 저를 집에서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 정수가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축하하러 왔어요. 아기 돌잔치잖아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있던 민수와 민호를 본 순간 정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설마 그게 아니겠지?
그때 민수가 고개를 들고 정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연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수다 소리도 모두 멈췄어요. 오직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들렸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벌린 채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그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에요.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내는 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히 어디서 이런 장난을. 박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0년 전과 똑같은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과연 이 진실의 폭탄이 터졌을 때 이 화려한 잔치는 어떻게 될까요? 해시태그 쫓겨난 날의 기억. 그때도 이런 눈빛이었지. 박씨 할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10년 전 그 악몽 같은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실까요? 결혼 3년 차, 저는 시댁 거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큰 테이블 위에는 병원 진단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원인 불명 난임이라고 적힌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죠. 어머니,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치료받으면서.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한데? 정수는 소파에 앉아서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정수야, 너도 뭔가 말을 해봐.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을 쳐다봤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칼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시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야? 우리 집안대를 끊을 셈이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년 동안 정성껏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아이 하나 못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요? 치료받으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 벌써 3년째 노력한다면서? 시어머니가 탁 하고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리 정수가 아직 젊어. 다른 여자 만나서 아이 낳을 수 있어. 그 말에 정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쟤를 말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미영아. 정수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 제 편을 들어주나 싶어 기대했는데. 우리 이혼하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야, 뭔 소리야? 나 치료받고 있잖아. 의사가 희망 있다고 했어. 희망? 언제까지 희망만 가지고 살 거야? 정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정이 없었어요. 마치 3년 결혼 생활이 그에게는 짐이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동의서야. 도장 찍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뺨을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치료받으면서 치료비만 얼마나 들어갔는데 그 돈이면 새 며느리 혼수도 장만하고 남아. 아, 결국 돈 얘기였구나. 그동안의 치료비가 이들에게는 그저 버린 돈이었던 거예요. 정수야, 진짜 이럴 거야? 우리 사랑했잖아.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어. 현실을 받아들여. 정수의 차가운 대답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담배를 끄며 말했어요. 위자료는 포기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고마운 줄 알아. 위자료도 없이 쫓겨나라는 거였습니다. 3년 동안 시부모님 간병하고
집안일 다 도맡아 하고 정수 뒷바라지 했는데 말이에요. 도장 안 찍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메슥메슥한 게 마치, 아니, 그럴 리 없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었죠. 빨리 안 찍어? 찍을게요. 저는 이혼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종이에 박히는 순간 3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짐은 내일까지 빼고 나가. 시어머니는 등을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짐을 쌌어요. 정수는 회사 야근한다며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선물로 받았던 그릇들, 함께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며칠째 계속 그런 거예요.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생긴 거예요. 급하게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야, 나 임신했어. 아기가 생겼다고. 전화 너머로 정수의 한숨이 들렸어요. 미영아, 그런 거짓말은. 거짓말 아니야. 진짜라고. 병원에서 확인했어. 그런데 정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혼했는데. 이혼했다고? 아직 접수 안 했잖아. 오늘 아침에 접수했어. 이제 남남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깐, 이제 혼자서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병원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쌍둥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의사의 말에 모니터를 보니 정말로 두 개의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이 아이들을 꼭 지키겠다고. 하지만 정수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버린 며느리가 어떻게 여기 와?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꽉 잡고 당당히 서 있을 거예요. 과연 정수는 자신의 친아들들을 보고도 외면할 수 있을까요? 고시원 3평 남짓한 방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임신 기간을 보낸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혼 후 한 달 저는 월세 2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좁은 방 안에는 접이식 책상 하나와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어 곰팡이 냄새가 났고 창문은 하나뿐이라 환기도 잘 안 됐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좋은 집 구해줄게. 배에 대고 속삭였어요. 뱃속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질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편의점 알바를 나갔어요. 임신 중이라 오래 서 있기 힘들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발이 부어서 신발이 안 맞을 정도였는데도 참았습니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함께 일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거든요. 어느 날 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쌍둥이라서 위험할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을 취해야 해요. 일을 쉬라는 말씀인가요? 네.
적어도 한 달은 침대에서 안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을 쉬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월세도 못 내고 병원비도 못 내죠. 그래도 아이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다행히 이해해 주더군요.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다시 와. 고마운 말이었지만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데이터 입력 알바를 하고 번역 일도 받아서 했어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자면서 일했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키보드 치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졌어요. 어떻게 하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보호자는 어디 있어요? 혼자예요. 혼자? 이런 상황에서 아저씨의 놀란 표정을 보니 제 처지가 더 초라해졌습니다. 산부인과 분만실에 혼자 들어갔어요. 다른 산모들은 남편이나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 저만 혼자였죠. 간호사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진통이 10시간 넘게 계속됐어요. 너무 아파서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으앙.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간호사가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줬어요. 작고 빨간 얼굴, 꼭 담은 입술, 작은 손가락들. 신기하게도 정수와 닮아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이름은 미리 지어뒀거든요. 민수,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었어요. 몇 분 후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이해도 아들이에요. 민호, 사람을 너그럽게 하라는 의미였죠. 두 아이를 양쪽 가슴에 안고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꼭 잘 키울게. 약속해. 병원에서 일주일 있다가 퇴원했어요. 신생아 2명을 데리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습니다. 애기들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줄 것 같은데 고시원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다행히 1층 구석방으로 옮겨주더군요. 애기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대신 너무 시끄럽지 않게 해. 고마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번갈아 가며 우는 아이들 때문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분유가,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았고요. 어느 날 민수가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료비가 15만 원이 나왔어요. 카드가 한도 초과로 안 돼서 간호사에게 사정해서 분할 납부로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자다가 깬 민수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어요. 엄마마. 민수가 먼저 말했고 민호도 따라했어요. 엄마마.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살 수 있었어요. 돌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좁은 방 안에서 비틀비틀 걷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질문이 시작됐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5살이 된 민수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물었어요. 아빠는 멀리 있어. 언제 와? 나중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놀이공원도 가고 축구도 한대. 민호도 아빠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아빠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8살이 되었을 때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 이름이 뭐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오라고 했어. 거기에 아빠 이름이 적혀 있잖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박정수야. 박정수? 엄마는 왜 김씨야? 엄마랑 아빠는 따로 살고 있어. 왜? 그냥 어른들 사정이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더 많은 걸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을 본 거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박정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기까지 낳은 그 사람을. 아이들이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 우리랑 닮았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키운 아이들과 함께. 하지만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요? 이 평화로운 돌잔치를 깨뜨려도 될까요?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는 민수의 작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 만에 아이들 앞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성공한 중소기업 CEO 박정수 씨가 오늘 둘째 아이 돌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와 함께 정수의 모습이 클로즈업 됐어요. 10년 전보다 살이 좀 찌긴 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올해로 사업을 시작한 지 8년째인 박 씨는 직원 200명 규모의 IT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새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정수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팔에 안긴 귀여운 아기까지.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가 치킨을 씹다가 멈췄어요. 엄마, 저 아저씨. 뭐? 우리랑 너무 닮았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챌 줄이야. 민수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진짜다. 특히 코하고 눈이 똑같아. 그냥 닮은 거야.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많거든.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 사람 이름이 뭐래? 박정수라고 하네. 박정수? 우리 아빠 이름이랑 똑같잖아. 민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들키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진짜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민호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이의 눈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름이 같을 뿐이야. 또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박정수 씨는 첫 번째 결혼에서는 아이가 없었지만 재혼 후 연이어 두 아이를 얻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었다고? 거짓말이었어요. 민수와 민호가 바로 그 사람의 친아들들인데 말이에요. 박 씨는 가정이 있어야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속 정수가 웃으며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그럼 민수와 민호는 뭔가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저런 파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파티? 응. 친구들 불러서 케이크도 먹고 선물도 받고. 우리는 돌잔치도 제대로 못했잖아.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 돌 때는 돈이 없어서 작은 케이크 하나 사주는 게 전부였거든요. 민수야, 우리도 언젠가 큰 파티 해보자. 정말?
응,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라는 걸 세상이 알면 어떨까? 뉴스가 끝난 후에도 아이들은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근데 정말 안 닮았어? 민호 이마 주름하고 저 아저씨 똑같은데. 그냥 우연이야.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닮았어. 목소리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박정수 CEO, 박정수 돌잔치, 박정수 가족.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나왔어요. 정수의 회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새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화가 난 건 이 문장이었어요. 첫 결혼해서 아이를 얻지 못한 아쉬움을 재혼 후 해소했다는 박정수 씨. 아이를 얻지 못했다고? 민수와 민호는 뭔가요? 존재하지도 않는 건가요? 그때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부인한테 문제가 있었나 보네. 다행히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됐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더 화가 난 건 정수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다 전 부인 탓이라는 식으로 새벽 2시까지 관련 기사들을 다 찾아봤어요. 정수의 회사 위치, 집 주소, 아내 이름, 아이 이름까지 다 알아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아빠 없다고 불쌍하대. 뭐라고? 한부모 가정지원금 받으니까 부러우면서도 불쌍하다고. 아빠 없으면 뭔가 부족하다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소리 하는 친구들은 나쁜 친구야. 근데 엄마, 정말 우리 아빠는 언제 와?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가 있으면 다른 애들처럼 아빠랑 놀 수 있을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민수야, 민호야. 엄마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 뭔데? 너희들 아빠. 사실은. 하지만 막상 말하려니 입이 안 떨어졌어요. 이 순진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고? 사실은 뭔데, 엄마? 사실은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민호가 자다가 중얼거렸어요. 아빠, 보고 싶어. 잠꼬대였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이 아이들에게도 아빠를 만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설령 정수가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어요. 그날부터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정수의 돌잔치에 가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그래도 될까요? 행복한 가정을 파괴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건 정당한 복수일까요? 오늘이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거울 앞에서 빨간 립스틱을 바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 만에 복수를 실행하는 이 순간 어떤 마음일까요? 돌잔치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아이들 옷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작년에 할인받아 사둔 정장 세트였는데 이제 좀 작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엄마, 정말 가는 거야? 민수가 넥타이를 매면서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근데 엄마 얼굴이 좀 이상해. 화난 것 같아. 예리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죠. 화난 게 아니야. 그냥 긴장된 거야. 거짓말 반, 진실 반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 출생 증명서, 친자 검사 결과,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증명서까지 10년 동안 준비한 무기들이었습니다. 민호야, 신발끈 제대로 매. 엄마, 우리 왜 이렇게 꾸미고 어디 가는 거야? 평소에는 이렇게 안 입잖아. 민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좋은 곳에 가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만날 거고. 누구? 가서 알게 될 거야.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지하철비가 아까워서 가지 않는 동네였는데 오늘만큼은 필요한 투자였어요. 전날 밤 인터넷으로 찾아본 롯데호텔월드 연회장.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엄청 화려했습니다. 와, 엄마, 저기 봐. 민수가 호텔 외관을 보고 감탄했어요. 높은 천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평생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게 되다니. 엄마, 여기 완전 비쌀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와도 돼?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도 초대받은 거야.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갈 권리는 있으니까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정장 입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세련되고 부유해 보였어요. 그 사이에서 저희 가족은 좀 어색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3층 스카이라운지에서 박정수 대표님 둘째 아들 돌잔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박정수라는 이름을 들으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3층에 도착하자 화려한 풍선 장식과 함께 박도현 돌잔치라는 현수막이 보였어요. 박도현, 정수의 둘째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사람 엄청 많다. 민수가 제 옷깃을 잡아당겼어요. 연회장 입구에서 리셉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축의금을 받는 곳이었죠. 실례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리셉션 담당자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김미영입니다. 아, 김미영님. 명단에 없으신데요? 예상했던 상황이었어요. 혹시 실수가 있었나 봐요. 박정수 대표님이 직접 초대하셨거든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걸려고 하는 순간 저는 빠르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안에 들어가서 직접 인사드릴게요. 그리고는 아이들 손을 잡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연회장 안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수백 개의 풍선이 매달려 있고 각 테이블마다 꽃꽂이가 놓여 있었어요. 단상 위에는 아기용 돌상이 차려져 있었고요. 와, 진짜 예쁘다. 민호가 입을 벌리고 쳐다봤어요. 하객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여자들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무대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박도연 어린이의 돌잔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자, 이제 주인공 가족이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정수가 새 아내와 함께 나타났어요. 정수는 고급스러운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새 아내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본 정수의 모습에 숨이 막혔어요. 살이 좀 찌긴 했지만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 저 아이들.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완전 닮았는데? 혹시?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민호가 무대 위에 정수를 보더니 움찔했어요. 엄마, 저 사람. 텔레비전에서 본 그 아저씨잖아. 아이들도 알아봤어요.
정수도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웃고 있던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새 아내도 저희 쪽을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새 아내가 정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이크 때문에 그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연회장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히 어디서 이런 난장을. 돌아보니 박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10년 전 저를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정수도 저희를 알아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왔어요.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10년 전 이 사람이 숨긴 진실을 말이에요. 정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과연 이 진실 폭탄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모든 걸 말할 시간이에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는 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간 쌓인 거짓말이 무너지는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웃음소리도 수다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저기, 혹시 뭔 일이신지. 사회자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잠깐만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수가 가로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영아, 제발. 정수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뭐요? 10년 전처럼 조용히 사라져달라고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지? 뭔 일인 거야? 아이들이 너무 닮았는데. 박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할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10년 동안 참았거든요.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미영이고 박정수 씨의 전 부인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민수, 민호, 박정수 씨의 친아들들입니다. 뭐라고? 에이, 설마. 하객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수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미영아,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왜요? 부끄러워요? 자기 아들들이 부끄러워요? 민수와 민호가 무대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이들 눈에 당황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이 사람은 저를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아냈어요. 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후 임신 사실을 알았죠. 쌍둥이였어요. 새 아내가 아기를 안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첫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자기야, 이건. 정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병원 출생 증명서. 2014년 3월 15일생. 아버지란에 박정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객들이 일어나서 웅성거렸어요. 진짜네. 정말 닮았어. 박씨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그런 아이들은 없어. 할머니, 친자 검사 결과도 있어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99.9% 일치. 박정수 씨가 친아버지라는 과학적 증명이에요. 정수가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그럼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새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첫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죠.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축제 분위기는 사라지고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야? 그래, 민수야. 민호도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맞아? 민호가 정수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수가 아이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들과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런, 어떻게 저럴 수가. 새 아내가 아기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있다는 걸 왜 숨겼어요? 자기야, 설명할게. 설명?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이요? 박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어요. 이런 난리를 쳐놓고 당장 나가. 할머니도 알고 있었죠. 제가 임신했다고 연락했을 때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10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안 주면서 아이들 존재를 부정하고 살아왔죠.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너무하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양육비도 안 줬다고? 정수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10년이에요, 10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들이 아빠라는 말을 할 때마다 어떤 기분인 줄 알아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놀러 간다고 할 때 우리 아이들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연회장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야? 정수가 민수를 안으려고 했지만 민수가 뒤로 물러났어요. 왜 그동안 안 왔어요? 엄마가 아빠 기다린다고 했는데. 민수야, 우리가 싫어서요? 아니면 우리가 못났어서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수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잘못이 없어. 모든 게 아빠 잘못이야. 민호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새 아내와 아기를 바라보다가 다시 아이들을 보면서 그 순간 새 아내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이미 우리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연회장이 또 한 번 술렁였어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수 씨를 다시 원하지 않아요. 다만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알 권리, 양육비를 받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맞아. 아이들 권리야. 정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영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질문을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지만 막상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연회장방 호텔 로비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돌잔치는 결국 중단됐어요.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화려했던 연회장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수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미영아, 아이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 와서요? 제발. 1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민수와 민호가 제 양쪽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도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이상해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박 아저씨라고 할게요. 민수야.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나쁜 아빠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수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그럼 엄마하고 다시 결혼해요? 그건 정수가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아빠와 다시 살 생각 없어. 왜요?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일 수 없거든. 정수의 얼굴이 씁쓸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아빠 없이 살아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있어. 다만 함께 살지는 않는 거야. 그때 새 아내가 아기를 안고 나타났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요. 더 이상 여기 있기 힘들어요. 자기야, 잠깐만. 잠깐만? 이 상황에서 잠깐만이요? 새 아내의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정수 씨, 부인 말이 맞아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세요. 미영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양육비 계약서예요. 지난 10년치와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정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과 만나세요. 이 아이들도 아빠가 필요하거든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아빠랑 만날 수 있어? 그래. 아빠도 너희를 사랑해요.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정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미영아. 정말 고마워. 새 아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여보, 서명하세요. 이제 우리도 정리하고 가야죠. 정수가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10년 만에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아버지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도 지쳐 보였어요.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구나. 할머니. 아니야. 내가 너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아이들을 외면하지만 않았어도, 할머니가 민수와 민호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봤어요.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혼자 키우느라. 할머니가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미워봤자 소용없었거든요.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정수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민호야. 아빠가 지금까지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꼭 만날게요. 진짜요? 진짜야. 약속해. 정수가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고 아이들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정답일까?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아빠 없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였죠. 호텔을 나서면서 민수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복수 성공한 거야? 복수? 엄마가 화나서 저 아저씨한테 혼내준 거잖아. 저는 웃음이 났어요. 복수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준 거야. 그럼 이제 우리 기분 좋아져요? 민호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응.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이들이 조잘조잘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생각보다 키 크더라. 목소리도 우리랑 비슷해. 다음에 만나면 뭐하고 놀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정수에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됐어요. 아이들도 당당하게 아버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며칠 후 정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놀이공원 가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놀이공원 가자는데 어떻게 생각해? 진짜? 가고 싶어? 우리도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랑 놀 수 있는 거야?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완전한 가족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족이요. 때로는 진실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거짓 위에 지은 살보다는 나아요.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민수가 잠들기 전에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행복해. 진짜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했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